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1학기 마지막 복습인 1학기 5단원 빛과 렌즈 단원입니다. 우리 과학교과서 기준으로 94에서 11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을 어떤 걸 할 거냐면 크게 4가지를 다루어 볼 건데요. 첫 번째, 프리즘이 햇빛을 통과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두 번째, 빛의 굴절이라는 현상. 세 번째, 볼록 렌즈란 무엇인가? 네 번째, 볼록 렌즈를 통과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볼록 렌즈의 활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때 같이 학습했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94쪽, 95쪽을 펴면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때 했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폭죽이 막 터져 있죠. 여기 폭죽이 막 뛰고 있는데, 이 폭죽을 지금 여기에 있는 친구가 카메라로 렌즈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우리 5단원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주는 모습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단원을 학습하면서 배울 내용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세 번째, 볼록 렌즈로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네 번째, 우리 생활에서 이용되는 볼록 렌즈. 이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1학기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먼저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봤었는데요. 프리즘은 투명한 삼각 기둥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여러 가지 빛깔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생기는 것도 원래 빛의 파장은 하얀색이라고 했죠. 이렇게 하얗게 오다가 어떤 물체를 만나면 퍼진다고 했죠. 그래서 빨강부터 보랏까지 빨주노초 파란보의 파장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 밖에 있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붉을 적자를 써서 적외선, 그 다음에 보라색 자자를 써서 자외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는 걸 우리는 가시광선이라 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햇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가지 빛깔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정확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98에서 99쪽 핵심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체크하고요. 다음으로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자, 아까 프리즘이라는 물체가 있었죠. 이 물체가 있었을 때 빛이 내리쬐을 때 빛이 막 이렇게 꺾여서 서로 다른 파장으로 간 것처럼 빛이 공기와 물의 요 경계면에서도 어떤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경계면에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 경계면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빨강색으로 할게요. 자, 요 경계면에서 도대체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붉은색 빛이 있고 향을 피워서 혹은 물에다 우유를 태워서
빛이 잘 보이도록 했죠. 그렇게 잘 보이도록 한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원래 제대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진행을 살펴봤더니 여기로 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꺾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밑에서 위로 보낼 때도 원래 제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겠죠. 일직선으로. 그런데 자, 다시 일직선으로 그어 볼게요. 원래 제대로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꺾인다는 겁니다. 어디서? 경계면에서 빛이 꺾이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1학기 때 살펴봤었습니다. 공기 중에서 나아가던 빛은 거울과 같은 물체를 만나면 반사하죠. 그렇죠. 근데 공기 중에서 나아가던 빛이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계면에서 비스듬히 나아갈 때 꺾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에서 빛이 꺾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빛의 굴절이라고 한다. 물론 이 굴절은 공기에서 물로 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물에서 공기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굴절이 된다.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 방향이 어떻든 간에 꺾인다, 굴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굴절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 체크 10초 동안 한번 보세요, 스스로. 오케이. 다 봤으면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일상생활 중에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원래 안 보이던 동전이 갑자기 보인다거나 혹은 보이던 게 안 보인다거나 젓가락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하는 현상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자, 빛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비스듬하게 나아갈 때 굴절하는 걸 배웠었죠. 이런 굴절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젓가락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어떻게 일직선 가다가 꺾여 보이는 것,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안에 동전이 있었을 때 안 보였는데 갑자기 보이거나 혹은 원래 보였는데 갑자기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전부 다 바로 빛의 굴절 현상, 특히 공기와 물의 밀도 차이로 인한 굴절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다 됐죠? 1학기 때 했던 내용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뭐가 있다고 했죠? 물고기가 실제 위치보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빛의 굴절 현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실제로는 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눈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기를 잡으려고 계속 이렇게 그물을 보내는데 실제로는 어디?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더라 라는 거죠. 이것도 뭐 때문에 일어난다? 굴절 현상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일직선 상에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는 이게 꺾여가지고 더 밑에 물고기가 있다라는 거. 뭐 때문에? 굴절 현상, 빛의 굴절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라는 거를 1학기 때 배웠었습니다. 자, 요 페이지 한번 10초 정도 스스로 보고요. 다음으로 교과서 104에서 105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볼록 렌즈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볼록 렌즈는 어떤 렌즈냐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거죠.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그러니까 사람이 뚱뚱한 사람처럼 배가 볼록 튀어나왔다 하죠.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가장자리보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여기 있는 가장자리보다 훨씬 두꺼운 렌즈를 우리는 볼록 렌즈라고 합니다. 이 볼록 렌즈는 빛을 굴절시키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돋보기 안경을 쓰거나 물방울, 유리막대 혹은 물이 담긴 둥근 어항과 같이 볼록 렌즈를 통해서 물체를 보면 실제와 다르게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걸 유심히 보면, 자, 물체를 어떻게 만들고 있죠? 가까이에서는 크게 만들고 있는데, 근데 또 핵심적으로 멀리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뒤집어져서 보인다 라는 것이 볼록 렌즈의 핵심 내용입니다.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지만 멀리 가면 상이 뒤집어서 보인다 라는 것이 볼록 렌즈의 특징이었죠. 우리 친구들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30초 동안 복습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볼록 렌즈를 통과시킨 햇빛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간단하게 보여주자면, 자, 렌즈가 있죠. 볼록한 렌즈가 있을 때 빛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 자, 빛이 지나갔을 때 뭐 일부는 뭐 직진을 할 거고 일부는 튕겨 나갈 거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지만 어떻게 멀리 지나면 상이 뒤집혀 보인다라 했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조금만 굵게,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가까이에서는 커 보이지만, 커 보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근데 상이 뒤집히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이 이렇게, 아이고, 자 여기 뒤쪽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뒤집어져서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볼록 렌즈의 기본 성질인데, 그러면 만약에 햇볕을 여러분이 통과를 시킨다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굵게 그릴게요. 자, 햇볕을 여러분이 통과시킨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가겠죠. 자, 뭐 일부는 직진할 거고 일부는 꺾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상을 뒤집으면서 어디서? 여기서 햇빛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를 이용하면, 볼록 렌즈에 햇빛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된다? 햇빛을 굴절시켜서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뜨겁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평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네모로 생겼죠. 이런 평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겠죠. 일직선으로 빛들이. 그래서 빛을 모을 수가 없는데 볼록 렌즈만의 특별한 특성이 바로 빛을 모을 수 있다. 굴절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0초 동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가 볼록 렌즈를 이용한 물건 중에 하나인 사진기로 세상을 볼 겁니다. 여러분이 사진기로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원래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 거꾸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있을 때 빛을 통과시킨다 했을 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상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사진기로 물체를 보면요, 실제와 다르게 거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거는 간단합니다. 볼록 렌즈를 2개 넣으면 되겠죠. 2개 넣으면 이렇게 들어갔던 게 다시 굴절이 되면서 원래대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실제로 찍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사진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찍었을 때 이걸 지나면서 뒤집어집니다. 원래 볼록 렌즈 간이 사진기를 쓰면. 근데 이 뒤집어진 걸 다시 한번 뒤집어줘서 내 눈에 이렇게 똑바른 상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간이 사진기, 볼록 렌즈가 들어간 간이 사진기를 쓰면 물체가 거꾸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사진기는 2번 뒤집기 때문에 똑바로 보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생님과 함께 5단원 빛과 렌즈를 교과서 기준 94에서 116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복습을 해봤었는데요. 4가지 프리즘의 햇빛을 통과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2번째, 빛을 굴절시키면 어떤 현상인가? 빛의 굴절이란 어떤 현상인가? 3번째, 볼록 렌즈의 뜻과 성질. 4번째, 볼록 렌즈를 통과시킨 빛. 여기까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같이 6학년 2학기 교재 진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기 복습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